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아토텍 코리아의 김동현 책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장 방리 기술, 그리고 비용 절감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도장 방리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대부분의 관계자분들은 이제 도료에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실제 도장을 하고 계신 고객사에서 참석을 해 주신 분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장 방리 기술은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고객사 분들 쪽에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또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기술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전통적인 도장 방리 공법, 국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도장 방리 기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저희 아토텍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 방리 기술은 현재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동일한 기술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화염, 그리고 마지막은 화학적 방법, 이 세 가지로 도장 방리 기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속의 표면의 유기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이고 작업성과 효율성이 매우 낮은 기술입니다. 물리적 도장 방리 방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그라인딩이나 샌딩을 치거나 혹은 쇼트 블라스터나 하이드로제 고압 수세술을 이용한 도장 방리 공정이 있겠습니다. 이 방리 기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소형의 복잡한 형상의 제품들은 사실 방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재 표면을 손상을 시키고 방리 속도가 매우 느린 노동 집약적 공법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소음 공해가 심하고 생산 속도,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방리의 수량을 또 대량으로 방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리된 도료에 추가적인 청소가 필요한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사용하시면서도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염 방법입니다.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 이 화염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화염 방리는 말 그대로 화염을 이용해서 이 유기물들의 코팅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열 분해, 용융염 분해, 그 다음 유동층 방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화염 방리는 기본적으로 금속의 피로도 강도를 인해서 수명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고 또 에너지가 과소모되고 안전 배관 설치, 설비, 유지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높은 설치 비용과 그리고 이 화로의 설비 수명이 사실상 길지 않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거는 이 화염 방리가 생각보다 아주 오랜 긴 방리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 도장 방리하고 냉각을 한 다음에 또 분진을 제거해야 되는 이러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염이라고 하면 쉽게 빠르게 방리가 될 것 같지만 상당히 긴 방리 시간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 화염 방리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방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그나 레크를 방리하는 데 중점을 주고 제품을 방리하지 못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표현하기로는 화염 코팅, 열 코팅이 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제품에 열로 인한 데미지가 있으면 재도장을 하실 때 도장이 제대로 밀착성이 구현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세척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 분진으로 인한 제품 도장의 불량률이 증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화학적인 방법은 이제 케미컬로 도장 방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화학적 방법은 도료 및 소재의 결합을 파괴해서 유기 코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화학적인 방법은 도장의 두께, 그 다음에 도료의 형성, 화학 물질에 따라서 방리 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MC라는 메소닐 콜로라이드를 이용해서 휘발성 용제를 사용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외로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매우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제품을 방리하는 방법을 한국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화학적 방리의 기술의 단점으로는 우선 복잡한 소재, 복합 소재에 대한 도장 방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철과 일반 철 소재가 섞여 있다거나 혹은 비철 소재만을 방리를 했을 때는 소재 표면에 애칭이라든가 데미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재도장을 했을 때 원소재가 이미 손상이 된 상태에서 도장을 하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화학적 방법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 처음 사용을 한 그때 방리의 속도가 계속적으로 방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 평균적으로 5번에서 7번 정도, 6번에서 7번 정도가 방리를 하게 되면 다시 케미컬과 모든 화학 물질을 제거를 한 다음에 폐기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약품을 재건욕해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학적 비용은 가장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용제라든가 강산 강알칼리는 쉽게 현장에서 구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한 방법이지만 반복적으로 재건욕을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방대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선은 메소릴 콜로라이드 같은 MC 같은 용제가 이제 더 이상 국내법상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위험이라든가 환경 오염, 안전 등의 여러 사고를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 방리 횟수에 따라서 방리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 방리에 대한 이제 비용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국내 고객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건 해외에서는 어떻게 방리를 운영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이 도장 방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설정해야 되는지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리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는 상당히 고객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도장 방리는 도료를 취급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업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리 비용의 모든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외주 방리 비용 또한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잘못 표기되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과 외주 방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리 비용은 인하우스 내부에서 방리를 할 때는 에너지 비용, 그리고 소모품, 그리고 외주 방리를 했을 때는 방리하는 서비스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장 방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아래와 같이 내부에서 공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장비 감가상각, 장비 유지 보수, 그리고 2차 청소, 파손으로 인한 수리 교체, 그리고 지그렉 방리 불량으로 인한 제품 불량, 마지막으로 추가 도장 비용이 있겠고요. 외조 방리 비용으로는 2차 청소,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 지그렉 불량으로 인한 제품 불량, 추가 도장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인하우스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노동과 폐기물 발생 비용을 내부 공장에서 운영할 때는 지불해야 되는 거고 외주 방리 비용에서는 그거를 제외한 물 소비, 수율 감소, 그리고 도료가 과소모되는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도료 방리 부대 비용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저희가 도장 방리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운영하실 때 실제 방리를 위해서 재도장까지 포함한 모든 토탈 비용에 대한 비용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방리 비용을 산출할 때는 추가 발생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부에서 인라인 공정을 하시더라도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리 조건에 따른 비교표를 활용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장 방리 기술은 가장 최첨단 방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방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박리 공정은 사실적으로 박리 공정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장 박리 기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지속 가능한 도장 박리 기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 기계적 방법이라고 하신다면, 기계적 방법으로 운영했을 때 노동 집약적 그리고 소재 손상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저희 쪽의 아토텍 도장 박리 기술은 우선 공정을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 단 한 번의 공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속적인 공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 기계적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소재의 손상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을 소재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혹은 복합 소재더라도 표면에 에칭이나 데미지 없이, 소재 손상 없이 도장 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그렉뿐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박리하고 재도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화염 박리입니다. 화염 박리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표면 분진, 그리고 제품을 박리하고 나서 녹이 발생되고, 화염 피막으로 인해서 재도장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소재가 피로 강도가 쌓이기 때문에 강성의 연성인 제품들은 이제 소재가 손상이 돼서 재사용을 할 수 없는데, 저희 쪽의 아토텍 공정은 박리 이후 깨끗한 소재를 만들 수 있고, 표면 손상이 없기 때문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염 박리했을 때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법은 저희 쪽의 케미컬 방법과 유사하지만, 화학적 방법은 독성 및 화환경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용제, 그리고 강산 강알칼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 번의 박리 이후 도료 슬러지가 고착하게 되게 되면 이런 케미컬과 슬러지의 계속적인 반응성으로 인해서 박리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토텍의 도장 박리 기술은 낮은 VOC 및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낮은 VOC라고 하면 액 속에 어떠한 슬러지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권육했던 그 케미컬 그대로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재곤욕이 거의 요구되지 않습니다.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는 건 현장에서 작업사의 실수만, 혹은 설비 가동이 중지만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케미컬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재곤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권욕을 하게 되고 그 약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슬러지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도장 박리 속도 역시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토텍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장 박리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저희 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생산성과 낮은 관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료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지그나 렉은 도장 분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깨끗하지 못한 지그나 렉은 슬러지 분진을 도장 라인으로 유입되게 돼서 이런 것들은 전착 도료 혹은 액상, 분체 도료 역시 소재 도장 분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슬러지 및 분진으로 인한 오염된 환경은 불균이나 페인트 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더불어 손상된 지그렉의 파손으로 인해서 라인이 중단될 수 있는 현상들이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손상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지그렉이 분진들이 전처리 라인으로 유입되게 되면 수세수를 오염시켜서 도장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기계적 공법인 쇼트 블러스트 공법 등을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형상의 지그나 렉들은 스프링 등의 오염으로 인해서 제품이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격이 발생해서 도장할 때 도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세척되지 않은 그 지그로 인해서 도장의 생산 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객사에서 가장 박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통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실 겁니다. 이 통전이 저하가 되면 도료의 도포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도장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 더불어서 통전이
약하게 되게 되는 일부 영역은 도장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접지가 불량하면 도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수동으로 또 추가적인 도장을 하셔야 되고, 도포 성능이 저하되게 되면 결국에는 도료의 소모량이 증가되게 되고 도장의 내식성 그리고 도장 밀착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완벽하게 제거된 지그와 렉의 박리는 더 나은 도료 광택을 개선하게 되고, 그리고 도료의 경화성 역시 개선하게 됩니다. 도료의 부착성도 기존보다 개선을 할 수 있고 도장 작업 수량도 역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도장에 대한 불필요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을 깨끗이 하는 것은 도장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을 현장 작업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손상으로 인한 렉은 아래 작업 공간에서 레킹 불량과 제품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장 전철이라든가 도장 부스 혹은 곤조로 내부에서 제품이 낙하되거나 제품을 손상돼서 변형이 된다면 그 부분에 이제 가용성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런 느슨한 고리를 가진 네크 사용 시 장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 라인 생산 중단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도장 설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유지 보수 및 재가동을 위해서 생산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되고 이 지그 및 넥 변형 시 생산 효율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 박리를 하더라도 지그와 렉이 손상되지 않는 이런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취합한 자료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박리되지 않는 지그와 렉은 도료 소비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증가시킵니다. 도장 시 제품 하나당 6g의 도료가 필요한 작은 금속 의자는 8g의 도료가 과소모가 돼서 약 35%의 불필요한 도료가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도료를 박리하지 않으면 네크 도료 두께 및 무게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체 도장의 경우 40미크론에서 80미크론 정도의 도장 두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도료 두께가 1mm의 후크나 레크는 10사이클마다 최대 4.3kg의 추가 도료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축적된 도료는 100% 폐기물로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료의 추가 소모는 전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운영 비용만 증가되는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 레클의 주기적인 도장 박리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도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도장을 박리하기 위해서 자주 외주 박리나 내부에서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장 박리를 하는 것은 제품 형상에 큰 손상을 발생시킵니다. 부품과 렉의 강한 고정을 위해서 강성의 철 소재가 필요하고 또 소재 손상으로 인해서 매우 빠른 교체 주기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박리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공정이 필요한데 지그 레크를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정렬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거나 용접 부위에 대한 강성이 떨어져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자석을 이용하거나 스프링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경우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분진 및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셔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장 박리 공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그 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우 느린 인하우스 도장 박리 공정, 내부에서 도장 박리를 하시더라도 원하는 효율성이 나오시지 않으신다면 지그 렉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외주 도장 박리의 경우 외주의 박리를 보내고 또 들어오는 데까지 필요로 하는 이 제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외주나 내부에서 손상으로 인한 일사적 교체를 위해서 제품을 또 준비하셔야 되고 제품 수리 및 청소로 인한 또 교체가 필요하십니다. 전통적인 도장 박리 공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매우 소물류의 도구나 스플링 등의 그 부품들은 전량적으로 폐기하시거나 교체가 필요하신 소모품으로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박리 공정의 단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저희 쪽의 박리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케미컬 박리로 운영을 하실 때 대략적으로 80도에서 90도로 히팅을 운영하시는 것들을 저희는 71%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은 비열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품을
그 승온을 하는 데에 대한 에너지 비용이 매우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토텍의 최신의 도장 방리 기술은 기존 전통적인 도장 방리 기술과 비교할 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토텍의 도장 방리 기술은 제품의 지속적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장 방리 케미컬은 일반적으로 도금, 도장 전처리와 같이 제품 표면에 피막을 입히거나 도장을 하거나 도금을 입히는 것들이 아닌 단순히 이 도료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떠한 슬러지나 어떠한 분진이나 어떠한 케미컬과 반응하지 않는 제품들이 케미컬 약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 쪽의 제품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제품은 슬러지나 이런 도료가 처음에 투입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이 도료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매우 긴 액수명으로 추가적으로 약품을 권용을 하실 필요가 없고, 권역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품이 드래그아웃 될 경우에만 보충되는 양만큼의 케미컬만 보충을 하시면은 약품 소모량도 현저하게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과 작업 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료가 방리된 도료만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케미컬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방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와 그리고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도장 방리 공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설비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도장 공장의 경우에는 방리 시설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소형 설비가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대형 설비의 친적 설비입니다. 심플하게 방리 탱크, 수세 탱크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도료의 필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가장 구성할 수 있는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설비 크기는 변경 가능하고 제품은 설비는 완전 조립되어 한국에서는 설치 운영으로만 운영하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도장 방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설치 운영해서 작업 환경 및 도장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방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리 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빠르게 도장을 방리할 수 있는 방리 속도, 그리고 낮은 에너지 비용, 최소한의 폐기물 배출,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갈 수 있는 것이 저희 마스터 리무버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방리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케미컬은 사실은 액 관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리 약품은 액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쉬운 액 관리를 통해서 도장 방리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수 있고요. 간단하고 쉬운 액 관리를 통해 최소한의 물과 약품을 첨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앱 관리의 단순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액 농도 유지를 관리하실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토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리 약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운영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OEM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장 방리 약품을 운영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OEM 쪽에서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대물의 제품들을 어떻게 도장 방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장 방리에 대한 케미컬의 포션은 사실 그렇게 큰 포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쪽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개발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케미컬을 개발을 해왔고 또 설비를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동차 OEM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바디를 방리할 수 있는 대차, 그리고 그것으로 필요로 하는 치그류들이 있습니다. 이 대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제트 노즐이라고 하는 고압 스프레이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고객사들께서 방리하는 공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 방리 비용을 절감하고 또 이 방리를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 스프레이 방식으로도 도장 방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요. 이 도장 방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품 탱크를 운영하고 방리 부스는 최대한의 방리 시스템 크기로 이 대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도장 방리 공정은 작업자가 개입하지 않게 운영되어 있고요. 이 트레이에 자동차 대차 및 식유류들의 바스켓이 놓여지고요. 자동으로 스프레이 부스 내부로 이 레일이 이동을 하게 된 다음에 도어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후 정해진 시간 동안 방리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방리가 완료가 되면 방리 약품은 다시 뒤쪽에 방리 탱크로 포집이 된 다음에 수세 탱크가 자동으로 운영이 돼서 수세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공정이 끝나게 되면 이 제품은 다시 밖으로 슬라이딩 트레이드와 함께 생산 현장으로 자동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 공법으로 인해서 L사의 경우에는 연간 10억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하게 돼서 글로벌적으로 L사의 OEM사들은 아토텍의 이런 스프레이 자동화 방식을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 부스는 사실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모델은 2019년, 수년 전에 최초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모델 2와 모델 3는 비용적인 차이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대차가 이동하는 부분부터 대차가 나오는 부분까지 로봇 설계와 자동화 설계를 추가적인 것을 포함하냐의 유무에 따라서 비용적인 설비의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이 부스나 침적 부스 역시 동일하게 아토텍 방리 기술은 운영이 된다고 보시게 되고요. 단지 하는 방식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OEM사에서 역시 운영하고 있는 침적 방식입니다. 기존 T사의 경우에는 용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용제와 고온의 케미컬을 운영하면서 폭파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이 도장 방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도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작업자의 안정성이 가장 최우선되었고요. 여러 케미컬 방법과 여러 다른 기술까지 포함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평가했습니다. 침적 방식의 마스터 리무브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결론적으로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고압, 고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 두 번째, 케미컬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명 기간이 길 것. 마지막으로 낮은 운영 비용이었습니다. 마스터 리무버는 기존 공정 대비 약 60%의 방리 효율을 개선하였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작업자의 생산 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전체 도장 방리 운영 비용은 생산된 자동차당 약 2.65달러에 해당하는 57%를 감소시켰습니다. 더불어 소재에 대한 손상이 없고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케미컬로 지속적으로 폐기되었던 에너지 소비량이 40%, 폐기물 비용은 연간 4,000달러가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침적 방식 역시 스프레이 방식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1차 협력사인 전착도료 업체입니다. 기존 고객사는 화학적 도장 방리 공정을 운영하였고 매우 장시간의 방리 시간이 소모되었으면서 공정이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기존의 운영 시 2시간 방리 이후에 제품 표면에 도료들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가 수세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됐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통정 불량은 전착 도장 공정에 문제를 발생시켰고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리무버의 아토텍 공정은 약 8분 동안 인라인화 공정에서 쉽게 방리가 되었고 모든 제품은
80에서 100 미크론의 전착도를 플러스로 도장층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 여과 필터 설치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새로운 권역이 필요 없이 용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착 도장은 반드시 또 통전에 인해서 가장 밀접한 도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착 도장을 방해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이미 적용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기술은 분체 도장 방리 기술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당사에서 개발된 기술이고요. 분체 도료는 도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방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케미컬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분체 도장 역시 방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개발이 되었고요. 기존의 이 도장 방리 설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제품과 관리로 인해서 고객사는 운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짧은 액수명, 그리고 도료가 침전된다는 점, 그리고 필터가 설치되었지만 이 도료가 불량하게 되어 필터가 아예 되지 않는 점, 일정하지 않는 도장 방리 성능은 고객사에서 요구되는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토텍의 마스터 리무버 제품은 매우 빠른 방리 속도로 향상된 여과 기능으로 약 2분 만에 도료를 제거하고요. 이 방리 설비는 자동으로 용액을 지속적으로 여과해서 처음 성능과 동일하게 유지해서 현재까지도 재건용 없이 약 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방리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과된 도료는 매우 쉽게 건조돼서 제거됩니다. 필터링된 도료는 폐기물화돼서 도료를 폐기하실 때 이 필터된 도료도 같이 폐기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도장 업체에 대한 동영상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용 샤시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완전한 인라인화 자동화된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액이 나오는 부분은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그의 통전 부위만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방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안쪽에 보이시는 이 플러그들은 이 도료들입니다. 도료가 이렇게 필터링 될 수 있게 분리되어 있고, 필터를 통해서 이 도료만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통전 부위만 방류되기 때문에 제품 방류와는 또 다른 기술이지만 지그 레크의 경우는 100% 방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 2분 만에 인라인화를 해서 이 방리를 구현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은 완전한 연속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릴 설비들은 실제 국내에서 소규모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 도장 방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비는 2021년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내 설비 업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제작하고 공급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유럽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설비를 수입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고 또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럽 쪽에 저희 본사 독일 쪽에 요구를 해서 설비를 반영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설비 규격에 따라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설비를 제작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 단 1년이 좀 넘은 시간 동안 약 12군데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 규격은 현재까지 C200, 200리터, 500리터, 500리터 큰 사이즈, 그리고 600리터, 1550짜리의 그 레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설비는 완전 조립된 형태로 국내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플래그 앤 플레이로 전기 설비 설치로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운영이 되어 있고, 방리 탱크와 그리고 자동화된 필터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장 한국에서 요청 사항이 많고요. 실제 설비를 오더를 받고 발주하는 데까지 약 한 3개월 정도의 수입 기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프릿이라고 하는 대형 설비입니다. 역시나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설비의 사이즈를 제품을 방리하실 때는 위에 호이스트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대형 설비를 아토텍에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역시도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설비 사이즈의 변경이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100% 부합된 방리된 도료 유형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역시나 지속적으로 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개발된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장 방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료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필요하신 내용들을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현재까지 현존하는 도장 방리 기술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발된 최초의 제품이고요. 현장에서 외주 방리 비용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직접 운영을 통해서 가장 큰 비용 절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